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격리법인 1조와 격리나라가 함께하는 6월 라이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강의는 매월 격리외계 실무자분들과 경영자분들께 유익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드리는 멋진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격리외계 실무자분들 그리고 대표자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을 건너왔을 골짜기, 즉 격리외계 초보자 시절에 대한 얘기로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1시간 만에 우리 회사의 격리외계 파악하기라는 주제로 1시간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강사님으로는 네. 300여 개 이상의 현장에서 격리외계 교육과 코칭을 제공하고 있는 격리법인 1조의 박예진 컨설턴트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친절한 격리외계 카운셀러 박예진입니다. 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너무 덥죠? 네. 네, 냉방병과 더위 조심해 주시고요. 네, 조심하시고요. 바쁘신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오늘은 사수 없이 회사에 홀로 남게 된 신입 격리 입장으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슬라이드로 네. 한번 전환 부탁드리고요. 네, 네. 무야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민님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거 다 알려주시나요? 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가 네, 너무 안녕하세요. 없어. 네, 무야호님이 네. 너무 많은 말씀을 써주시는데 급여 계산, 사대보험 신고 등 네.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 기초가 너무 없어 취업하고 싶어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슬라이드로 바꿔주세요. 네. 네. 그 오늘의 강의를 거치면 아마 우리 회사의 격리외계를 어떻게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지에 네. 대한 숲을 먼저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충분히 실무적으로도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의 그 네. 어떠한 목차로 진행되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오늘 이제 궁금한 거 다 알려주시나요? 네,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강의니만큼 강의를 진행하면서 올려주시는 질문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끝까지 함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보통 격리 직원도 없고 체계도 없는 회사에 처음 가면 가장 먼저 현황 파악을 하는데요. 이 현황을 파악하는 노하우를 3단계로 1시간 동안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컨설팅 할 때 쓰시던 노하우들을 지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간 동안 꼭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그럼 어떠한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되나요? 네, 오늘은 먼저 격리회계 업무를 좀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격리회계를 7단계로 큰 숲을 정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를 파악하는 3단계 현황 파악 그리고 우리 회사의 조감도 그리기 그리고 업무 루틴 파악하기 이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격리회계 업무의 정의부터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격리 업무란 회사의 돈과 증빙을 관리하는 업무인데요. 보통 격리 업무는 이제 거래 기록, 영수증 관리, 거래 증빙 관리, 그리고 입금, 출금 내역을 이제 메모하는 정도로 이제 활용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손익 관리까지 가능하면 네, 손익 관리까지 그리고 시제 관리, 현재 우리 회사의 잔액이 지금 시점에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자금 일보나 이런 걸로 시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회계 업무는 보통 분계나 전표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 기장을 해서 결산이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단계가 이제 회계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 업무 단계가 네, 있군요. 재무 업무 단계는 이제 보통 중견기업 정도, 네, 조금 이제 매출액이 많거나 중견기업 정도에서는 보통 재무 업무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격리팀, 회계팀, 재무팀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무 업무는 자금 조달 관리라든지 자금 계획, 그리고 예산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재무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격리회계 7단계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7단계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이 표는 뭔가요? 네. 보통 네. 저희 격리 업무, 회계 업무와 재무 업무가 있는데 보통 네네. 이제 회사의 규모나 성장 정도에 따라서 이 업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네, 보통 1인 기업은 거의 가계부 수준 있잖아요. 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이제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영수증 붙이고 이런 부분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무사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는 정도로 이제 거의 관리를 하시고요. 보통 10인 미만부터는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 관리, 증빙 관리, 그리고 입출 내역 관리가 회계 기준에 맞춰서 조금 관리되어서 세무사 사무실과 크로스 체크를 하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10인 이상부터는 대부분 자체 기장을 통해서 예산 관리, 자금 확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결국 규모에 따라서 이 격리회계, 네. 격리 업무, 회계 업무, 재무 업무의 어떠한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 네, 보통 좋습니다. 1인 기업인데도 거의 이제 다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처음 들어가면은 네. 거기에서 어떤 업무의 범위인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저희 회사가 세무사 네. 사무실 이제 대리를 맡기고 있는지, 그럼 세무사 사무실 연락처도 필요하고,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이제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인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 네, 네, 좋습니다. 내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격리회계 7단계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격리회계 업무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아, 7계단을 오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계단이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네. 회사의 거래인 매출, 매입, 비용, 인건비, 자산, 부채 등이 이 6단계, 7단계 그 계단을 거쳐서 최종 성적표인 재무제표에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각각의 계단에는 의미가 있어요. 네. 먼저 매출을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계단은 발생입니다. 네. 고객사와 계약을 맺고 제품의 출고를 인식하고 거래 명세표를 이제 발행하겠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이 나가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때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발생에 대한 정의고요. 보통 회사에서는 거래 명세표 기준으로 매출 매입 외상 매출금 관리를 하는 경우가 또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증빙이에요. 네.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나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매출 같은 이런 적격 증빙을 발행하는 시점이 증빙 단계인데 네. 여기서 이제 잠깐 발생 단계와 증빙 단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최종 결과물인 저희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는 이 증빙을 기반으로 집계가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생할 때 인식하는 매출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이 시점상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아직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과 증빙 기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 외상대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즉 거래 명세표 기준의 매출과 네, 세금 계산서 기준의 매출 네,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만약에 네.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제 세금계산서는 발행됐는데 거래명세표가 이제 입력을 누락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네, 거래명세표도 누락되고 세금계산서도 누락되고 요런 큰일 나겠죠. 네, 근데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거를 엑셀로 다 관리하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격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걸 좀 조금 추천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금융입니다. 아, 세 번째 계단은 금융이군요. 네, 금융이란 매출과 관련된 자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통장에 매출 대금이 입금돼서 미수를 관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입금이 됐으면 이게 어떤 매출이지 이제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계단은 검증입니다. 네. 네, 발생, 증빙, 금융 단계에서 비교를 했을 때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가 누락되거나 중복이 되지 않았는지, 적법한 증빙을 갖췄는지 또는 회사의 업무 관련해서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단은 보고입니다. 보고 단계군요. 네, 보고 단계입니다. 회계 업무의 정의에서도 이제 보고가 있듯이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얼마를 특정 시점에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받을 돈과 줄 돈은 얼마인지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검증하는 단계예요. 네. 네, 여기까지가 격리 업무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6단계, 7단계는 이제 네. 자체 기장을 하면은 이제 내부의 범위로 되는 거지만 네. 보통 이제 그 뭐 세무대리나 기장대리를 하면은 네. 세무기장 업무라고 지금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 네. 자체 기장을 하더라도 이제 세무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산을 따로 외부 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세무사 사무실과 크로스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세무 업무의 범위는 이제 6단계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회사를 설명할 수 있는 저희 재무제표라는 최종 결과물로 회사 회계 사무실에서 네. 그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결산 책자를 받게 됩니다. 네, 이 단계별로 관리해야 되는 서식들이 다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예를 그 매출로 이제 기반을 들었는데 네. 매출로 예를 들었는데 매입도 이 발생 증빙 금융 검증 보고 그리고 인건비도 발생 증빙 검증 금융 검증 보고 네, 이런 단계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어찌 보면 네. 경리회계의 어떠한 숲 같은 느낌이네요.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여기서 이 5단계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인지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오늘의 주제인 이 이제 기본 개념을 익혔고요. 네. 오늘의 주제인 이제 우리 회사의 경리회계 파악하기 3단계. 네, 3단계. 네, 3단계가 뭔가요? 네, 3단계 우리 회사의 경리회계 파악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네. 첫 번째는 현황 파악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조감도 그리기. 조감도 그리기. 네, 우리 회사의 조감도 그리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 루틴 파악하기입니다. 네, 아, 궁금한데요. 네. 네, 현황 파악하기부터 한번. 네, 현황 파악하기부터 가보시죠. 먼저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우리 회사의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제 1번 손익계산서 홈택스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해서 매출 매입 항목을 파악하는 건데요. 보통 여기서는 이제 작년 결산기준 손익계산서와 홈택스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해서 매출 매입의 항목을 파악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카드 현황 파악,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인 차량 보유 현황이 우리 회사에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있고 어떤 차가 있고 누가 쓰고 있는지 네.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보험이라든지 뭔가 금융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네, 파악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희 전반적인 회사의 조직도를 참고해서 저희 직원과 부서 현황을 파악합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요 조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세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다음 이제 아하, 네, 나오군요. 네,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우리 회사의 매출 종류와 관련 매입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이 손익계산서는 세무사 사무실에 재무제표 요청하시면 손익계산서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이쪽에는 지금 현재 상품 매출 그리고 임대료 수입, 서비스 매출 이렇게 매출 구분이 이렇게 있네요. 네. 네. 그 아래 판매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확인해서 비용 계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비용 계정의 세부 항목이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계정별 원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이렇게 어떤 거를 파는지 항목은 알았어요. 근데 뭘 파는지를 알려면 품목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품목은 저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그 발급 목록 조회를 통해서 품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통 저는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 주로 판매하는 품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손익계산서를 확인을 해서 네. 먼저 우리의 매출과 비용의 어떤 계정 과목이 뭔지를 확인한 후에 네. 그럼 그것들이 이제 어떠한 상품군이 있는지는 이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의 항목들을 보고서 조금 그렇죠. 파악을 하면은 아, 네. 내가 우리 회사에서 파는 거는 이거고 이게 이런 계정 과목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보통 사업자 등록증에도 뭔가 업태랑 종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악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품목을 가지고 확인하는 법도 이제 꿀팁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 회사에 현재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직원들은 누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보통 회사에 조직도가 있다면 조직도를 확인하셔서 전반적인 조직 현황을 파악합니다. 격리 업무는 여러 부서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네, 증빙도 챙겨야 되고 뭔가 알려줄 게 있으면 이제 알려줘서 이제 챙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있고 내가 어떤 직원분들과 협업을 해야지 내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나의 업무 범위가 만약에 급여 부분도 포함이다라고 하면 급여 대장을 통해서 급여일과 사원 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원별 뭔가 각종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근로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이거는 한 곳에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네, 보통 폴더로 막 하시거나 아니면 수기 서류로 관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안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만 볼 수 있거나 그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한 곳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어떤 현황 정리인가요? 네, 다음은 법인카드 현황입니다. 아, 법인카드 현황 네. 중요하죠. 네, 보통 각 사이트, 그 카드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아니면 그 로그인이 안 되면은 거의 계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회사로 명의가 된 그 명의로 된 카드가 총 몇 장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총 카드 개수와 현황입니다. 그래서 카드의 일부 번호가 별표로 표시되기 때문에 실사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몇 번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카드 유효 기간과 분실 정지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뭔가 카드 앞뒷면을 찍어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런 식으로 현황을 관리해서 리스트업 해가지고 저희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퇴사해서 다른 직원한테, 새로운 직원한테 갈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런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비용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법인카드도 우리가 현황 관리를 이렇게 조금 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 회사의 일반 입출금 계좌, 대출금, 예적금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아무 정보가 없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새로 입사한 경리 담당자인데요. 인수인계를 못 받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좀 하시고, 네. 그리고 거래처 뭐 더존이나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거래처 탭에 가면 금융기관 엑셀 리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한번 했을 거니까 그 결산했을 때 우리 계좌 그 금융기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은행 사이트를 접속하셔가지고 실제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그리고 대출의 경우에는 또 은행 이외에 뭔가 대출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현황 관리를 이제 리스트업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왼쪽 아래 화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현황을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아, 현황을 지금 관리해가지고 어떤 항목별로 넣어놓은 부분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보통 계좌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네. 뭔가 조회 권한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현황을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법인 차량 보유 현황입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법인 차량에 대한 뭔가 서류가 없어요. 수기 서류가. 입사해서 사무실 딱 있는데 네. 아무 서류도 없어. 근데 분명 밖에 주차장에는 막 법인 차량들이 막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게 우리 회사 차량이지. 네. 이런 걸 확인하시려면 세무사 사무실에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요청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자산 등록된 차량 운반구 보유 현황을 기반으로 리스트업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법인 명의가 아니지만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차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의를 잘 구분해서 저희가 이제 렌트인지 아니면 리스인지 아니면 뭔가 대표님 개인 명의인지 확인하셔가지고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또 보관 중인 차량 서류들이 막 뿌려져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보험증권, 차량 운행 보험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계약서, 뭔가 캐피탈 납입 내역서, 뭐 네. 여러 가지 그 계약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차량 등록증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이것도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모아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포인트는 한 곳에서 모아서 내가 네. 보고 싶을 때에 볼 수 있어야 된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시는 네.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빠지거나 누락되는 거 없이 통장도 잘 돈 나가는 걸 확인하셔가지고 네. 보통 이제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매월 금액이 빠져나갈 거니까 매월 고정적으로 뭔가 캐피탈 같은 곳에 빠져나가는 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현황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 엑셀 양식도 없고 뭐 정리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뭐 이러한 실무자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실무자들께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링크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로. 네, 그래서 저희 격리법인 1조 카카오 채널 추가하셔서 설문 링크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그 신청한 이름 그리고 이름이나 카카오 닉네임 그 닉네임 그리고 슬래시하고 설문 링크 작성 완료했습니다 라고 이제 채팅에 전송해 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 사원 관리 현황도 등록되어 있고 법인카드 관리도 할 수 있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계좌 관리, 차량 관리 그리고 격리 업무 실행 계획서라고 이따가 얘기할 2, 3단계의 내용까지 또 다 들어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식이신가요? 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넣어놨고요. 내용에 설명도 기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격리나라 TV라든지 아니면 격리법인 1조 채널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채널 추가하셔서 설문 작성하시고 요거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격리 업무 실행 계획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3단계에서 업무 루틴 파악에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선물도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1단계를 이렇게 파악을 했다, 현황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유미님, 우왕 좋아요, 박행수님 템플릿 찾던 자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박행수님께서도 템플릿 찾던 자료라고 하시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1단계를 알아봤고요. 저희 이제 2, 3단계가 남아있는데 2단계는 뭔가요? 2단계는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조감도를 그리는 건데요. 보통 제가 그 회사의 전반적인 숲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는 마인드 맵이에요. 네, 보통 저는 마인드 맵으로 이 매출, 매입 원가, 그리고 인건비, 비용, 그리고 자산 부채,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지원금이나 뭔가 R&D 국책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마인드맵처럼 이제 쭉쭉쭉쭉 뭔가 이제 뿌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합니다. 이거야말로 딱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거네요. 맞아요. 한눈에 우리 회사를 다 펼쳐볼 수 있도록 이거 만드시면은 대표님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그런가요? 대표님께서도 뭔가 내가 머릿속으로 그냥 감으로만 알고 있던 게 눈으로 이렇게 뭔가 전반적으로 보이니까 대표님의 이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초보 격리 실무자분들 대표님께 플러스 1점을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잘 들었다가 꼭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며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정리하면 되시는데요. 보통 이제 먼저 우리 회사의 고객이 누군지 파악을 해야겠죠. 우리가 B2B인지 기업 상대로 하는 이제 사업인지 아니면 B2C 이제 고객을 상대로 이제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기업인지 회사인지 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만약에 매출생계환서가 발행된다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나 뭔가 계약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보통 모르시면은 세무서 사무실에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보통 세무신고 시에 어떤 자료를 주나요? 전달드리면 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매출이 발생한다면 각 사이트별로 어떤 상품이 주로 판매되는지 뭔가 매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보통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면 한두 개 있는 회사도 있지만 많으면 10개까지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 사이트별로 로그인하는 그 계정도 다 다르고 그런 거를 좀 매핑하는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별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로그인해야 되는지 이 패스워드도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패스워드를 틈만 나면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 인증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한지 미리 매핑을 해가지고 좀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내 후임이 들어와서 인수인계 하시거나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불이 뭔가 환불이나 반품되는 경우 뭔가 매출 취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거나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을 어떻게 우리가 기록하는지 보통 소규모 1인 사업자 경우에는 뭔가
그 작은 그런 소상공인 분들은 뭔가 장부에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엑셀에 적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우리 네. 회사는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그래서 보통 일일 매출로 관리하시는 곳도 있고 주별 매출로 관리하시는 곳도 있고 한데 우리 회사는 어떤 주기로 이제 매출을 관리하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모든 매출이 해당 주기에 다 들어가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출의 경우 수출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때는 수출 거래처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는지, 네, 수출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네. 관련 서류가 언제 발생되고 누가 처음 관리하는지를 추적해서 네. 서류들이 누락되거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럼 네. 그릴 때는 조금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네, 그릴 때는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 보여드렸던 그 의류 도소매 서비스 임대 네, 세 가지 매출이 있는 회사를 네네. 제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 있다. 뭔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기는 의류랑 가방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 의류는 뭔가 이제 관련된 뭔가 그 의류에도 되게 네임들이 되게 많이 붙더라고요. 프로젝트들이. 네. 그런 부분들로 위주로 좀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컨설팅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강의 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제 임대료 매출이 있는데 임대료 매출이 있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 뭔가 건물이나 뭔가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다는 거겠죠. 네,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어디에 임대를 해주고 있고 임대가 있다면 매월 세금계산서를 또 발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현재 보증금이 얼마 정도 있고 이건 매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네. 좀 매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회사의 매출이 네. 지금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네요. 네 맞아요. 크게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네. 있고 이제 그 하위 단계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분류가 된다라는 것들이 네. 설명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맞습니다. 아, 이 네. 대표님께 이쁨을 받는 이유가 있군요. 네, 그래서 보통 요즘 네. 마인드맵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아서 각 탭에다가 링크를 첨부를 하거나 파일을 또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관리 서식이라든지 이런 거 링크들을 잘 연결을 해가지고 한 클릭으로 바로 모든 업무들이 좀 뻗어나갈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상님 네. 마인드맵 좋은 정리의 도구 같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 김수미님 오늘 바로 조감도 그려봐야겠습니다. 화이팅. 실행력 응원드립니다. 네. 네, 한번 그려보시고 저한테 한번 질문해 주셔도 제가 네. 한번 그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약간 피드백 요청하면 그런 것도 피드백도 봐주실 건가요? 네, 그 추첨을 통해서 네,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그 한번 조감도 피드백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께 제가 이제 같이 뭔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 설문 작성해주시고 조감도 피드백 해주세요라고 저희 카카오 채널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원격으로 같이 보면서 조금 같이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준비해 오셨네요. 네, 너무 많이 드리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매출을 위한 원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뭔가 우리 회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매입을 구매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런 매입은 어떤 것이 발생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뭔가 재고가 있는 상품이나 원재료의 경우 이때는 또 재고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고 관리는 어떤 주기와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저희 회사의 매입처를 파악해서 보통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월말 정산 그 매입하는 주기가 작다 보니까 월말에 한 번 정산해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월말 정산 결제 업체가 있다면 정산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리스트업 해가지고 뭔가 캘리더나 뭔가 이런 거래처 관리 쪽에다가 리스트업해서 뭔가 카테고리로 좀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매입원가는 보통 인건비랑 직접 비용이 거의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도 이제 미리 구분해 두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부서나 이런 프로젝트 관리가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출 일자, 지출 방법, 지출 구분, 뭔가 재료비인지 물류비인지 외주비인지 뭔가 이게 매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기는 하는데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보통 3개월 평균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라도 뭔가 리스트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나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까 마인드 맵으로 그려본 네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을 위한 원가와 전반적인 수입 지출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 회사의 원가가 뭔가 상품이 있다면 뭔가 의류도 구매해서 네, 동대문에서 떼어가지고 네, 할 텐데 이건 어떻게 발생하는지 네, 보통 동대문에서 떼오면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네. 또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증빙이나 이런 거래 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뭐 물류대행 뭐 여러 가지 원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주 가공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저는 보통 그 주로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을 좀 이제 리스트업 하는 편이에요. 이런 걸 그 구분을 지어가지고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 네 조금 더 우리 회사가 더 잘 파악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입 지출 부분도 이제 화면이 조금 작은데 수입은 이제 저희 네네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입 지출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매출 저희가 들어오는 매출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떤 게 있는지 어느 정상 주기로 입금이 되는지 어느 주기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지 뭔가 아까 임대료가 있다면 보통 임대료의 입금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지출도 관련해 가지고 매주 뭔가 우리가 수시 지출되는 그런 일자도 좀 고정해 놓는 게 좋아요. 매주 매일매일 나가는 것보다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해가지고 좀 그 고정 수시 지출 일자를 좀 픽스해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비 지출일 그 일별로 1일, 5일 뭔가 10일, 네. 15일, 25일, 말일 이런 식으로 좀 5일 단위로 좀 끊어가지고 저희 회사의 통장 그 입출 내역 보시면 네. 주로 나가는 그 한 매월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리스트업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가고 있는지 뭔가 세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뭔가 대표님이 조금 이제 비용 고정비 관리하실 때 조금 의사결정 하실 수 있도록 네.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주간 보고랑 같이 이렇게 딱 드리면 대표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네, 네. 맞아요. 실제로 한 2달 전의 사례인데 네. 저희가 이제 통장 정리를 막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한 뭐 7,000원, 8,000원 정도인데 매달 나가는데 이제 이게 뭐예요 물어봐도 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네. 몰라서. 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출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알아보니까는 예전에 언젠가는 했을 그 통신비가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게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네네네. 지금 내가 이제 중간에 뭔가 인수인계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보통 이제 카드 결제로 자동 결제되는 것들이 좀 쓰지 않고 있는데 계속 자동 결제로 넘어가서 세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다음은 이제 인건비입니다. 보통 인건비는 이제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소득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 회사의 지금 소득 그 신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발생 종류 그리고 이제 지급일 저희가 보통 지급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별로. 근데 보통 웬만하면 5일이나 10일, 뭐 25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긴 하는데 네. 우리 회사의 지급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러면은 그 역산을 해가지고 언제까지는 급여가 마감이 돼야겠다라는 거를 데드라인 설정하셔가지고 조금 업무를 그 투두리스트를 좀 체크리스트를 하셔가지고 네 업무를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 대장전에 작성하는 내부 파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전에 급여를 세무사 사무실에 어떻게 넘겼었을까 이거를 역산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네 소득별로 조감도 그리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용하는 엑셀 네. 서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올라오는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전임자나 또는 경리회계 담당자가 만들어서 넘기는 서식일 수도 있고 네. 그 서식을 한번 보면은 거기 이제 어떠한 항목들이 적히는지 보면 이제 조감도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네,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유민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팀장님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로 일하시는 중인 건가요? 네. 네. 저는 그 여러 회사에 격리 회계를 세팅을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직접 이제 방문 드려가지고 뭔가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인수인계 제가 봤던 해가지고 리스트업 정리해가지고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의 체계를 만드는 거죠. 격리 업무에 체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면은 교육도 해드리고 네. 뭔가 이제
직원 채용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대표님이랑 업무 그 리스트를 좀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업무 대행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업무 체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회사의 어찌 보면 격리 부장 역할, 그렇죠. 아니면은 그 코치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전반적인 회사에 보통 체계가 있는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용에 대한 조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비용은 보통 아까 저희 손익계산서나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보시면 계정 과목 기반으로 실제 저희 회사가 사용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무 정보가 없다는 가정하에 먼저 그걸로 출발을 합니다. 보통 저는 정보가 있어도 일단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를 기반으로 비용들을 이제 출발시켜요. 이 비용은 어디서 따라왔을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 뭔가 비용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보통 법인카드 비용 규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뭔가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네,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뭔가 지출결의서, 품위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있다면 작성 기준을 숙지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지출결의서를 잘 올릴 수 있도록 올릴 수 있도록 코칭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법인카드 등 정기결제 내역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보통 정기결제로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들이 지출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챙겨야 되는 증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접대비, 뭔가 경조사비, 네, 이런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뭔가 지출결의서, 견적서, 계약서, 출장품위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챙겨가지고, 네, 저희 증빙들이 잘 비용 처리될 수 있게끔, 세무사 사무실로 잘 넘어가서 재무제표에 예쁘게 나올 수 있게끔 그 전달하는 역할을 저희 경리 담당자분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멋진 일 하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일 하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짜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일을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퍼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무 루틴,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단계예요. 업무 루틴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자금 이출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아까 이제 조감도랑 현황 파악을 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일자가 언제구나 라는 걸 파악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뭔가 엑셀로 눈에 딱 보이게끔 리스트업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일일 업무, 주별 업무, 월별 업무로 해가지고 내 업무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 업무 루틴, 전반적으로 내가 분기별로 뭘 해야 되는지, 보통 세무신고 시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루틴 파악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네, 그럼 첫 단계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단계는 저희 회사의 자금 입출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보통 아까도 이제 수입 지출을 저희가 구분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요 매출 대금 입금일이 언제인지, 주요 매입 대금, 저희가 결제를 해야 되는 지급일이 언제인지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급여 이체일, 그리고 사업소득 뭔가 이런 급여 관련해서 저희 원천세 나가죠. 원천세 나가고 사대보험, 네, 지출되는 일자 보통 10일로 하는데 조금 더 일찍 미리 체크해가지고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대료, 저희 회사의 사무실 임차료, 아니면은 뭔가 차량을 렌탈하고 있다고 하면은 렌탈료가 언제 나가는지, 뭔가 대출이자는 어느 주기로 나가는지, 대출이자도 보통 대출금 현황을 관리를 했다면 거기에 이제 대출이자는 얼마인지 연결해가지고 좀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떤 대출이자, 이 이자가 어떤 대출인지, 네, 연결해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동이체나 지출일을 좀 정리하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도 정기결제 내역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이걸 1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뭐 10일, 25일 뭐 정하기 나름인데 그 결제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이제 자금 네. 입출일을 정리하는 거는 네. 우리 회사에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를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네. 얼만큼의 돈이 나갈 거다를 예측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기도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네. 이런 리스트업한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자금 이제 보통 이렇게 정리된 거를 자금 일보라고 하는데 네. 아마 지금 자금 일보를 매일매일 작성하시는 회사도 있으실 거고 네.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회사도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자금의 회전이 조금 빠르고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자금 일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금 일보를 이거를 기반으로 매일 통장 내역 그리고 입금 예상, 출금 예상, 입금된 거, 출금된 거 이러한 그 항목으로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일주월 업무 정리입니다. 일별, 주별, 월별 업무 정리를 네. 어떻게 하는가? 네. 네,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부 보고 서식을 좀 파악을 하고요. 네. 기존에 우리 회사가 보고했던 그런 서식이 있나 아니면은 뭔가 일단은 한번 수기 서류들을 한번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일별로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주별로 해야 되는 거 월별로 뭔가 해야 되는 것들 보고는 어떻게 이제 대표님이 받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보통 물어봐요. 여쭤봐요. 대표님께 대표님 이런 식으로 제가 현황을 정리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 받고 싶으세요? 보통 이렇게 하시거나 보통 제가 그 서식 올려드린 것 중에 주간 격리 일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쪽에 현황을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대표님이랑 계속 그 보고 현황 그 양식을 저희 회사에 맞게끔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네. 주간 격리 일보도 네. 한번 강의하신 다음에 양식도 공유를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한번 양식 공유해드렸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강의 만약에 주간 격리 일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 신청을 해주시면은 공유를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매일 해야 하는 업무, 그리고 주별로 해야 하는 업무, 그리고 이제 월별로 해야 하는 업무들을 이렇게 정리를 리스트업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템플릿은 아까 5단계 다섯 번째에 있던 그 격리 업무 실행 계획서에 들어 있으니 한번 그쪽에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캘린더에 이제 집어 넣어서 내가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업무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뭔가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들고 뭔가 내가 업무가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정리한 업무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에 정리된 내용을 이제 아까처럼 하나의 서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시 업무, 자금 출납 업무, 월마감 업무, 보고 업무 해가지고 내가 이제 쪼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별, 월별, 주별, 분기별, 네. 반기별 뭔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현황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격리 담당자분들이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힘드신 게 뭐냐면 회계 업무 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기존 과거 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기존 과거 자료는 나중에 정리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당장 현재의 그런 현황을 정리를 해서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될 때 기존 과거 자료를 조금씩 정리하면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먼저 가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 회사의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시는 그런 기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과거의 것부터 정리해야지라고 하면은 이미 또 일은 쌓여가지고 요만큼 가 있어서 맞아요. 과거의 거 다 정리했네라고 하면 또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일이 그렇죠? 절대 안 끝납니다. 그리고 많이 지치게 돼요. 제 경험담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은 좋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실 과거 자료를 정리한다고 해서 우리 미래에 정말 우리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조금 더 숲을 보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제 한번 종합해서 한번 서머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우리 회사의 격리회계 파악하기는 총 3단계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황 파악하기. 우리 회사의 뭔가 손익계산서나 뭔가 홈택스 상의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하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직원 부서 현황, 뭔가 조직도라든지 뭔가 급여 대장 확인하셔가지고 현재 어떤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카드 현황도 각 카드사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실물 카드도 확인하셔가지고 누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현황 리스트업 하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은행 현황도 마찬가지로 네, 하시는데 은행 현황은 뭔가 내용을 모르겠다, 어느 은행인지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세무사 사무실에 그 계좌 금융기관 그 거래처 내역을 다운받아 요청하셔가지고 받으신 다음에 그걸로 기반으로 뭔가 각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법인 차량 현황, 네, 저희 회사에 뭔가 관리해야 되는 차량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 리스트업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만약에 없으면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저희 차량 운반구나 이러한 것들의 자료를 좀 받아서 맞습니다. 그걸 기초 데이터로 고정자산 관리대장 받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조감도 그리기. 네, 저희 조감도 그리기는 매출, 매입, 인건비, 비용 해가지고 조감도를 그려봤고요. 뭔가 필요하다면 자산부채라든지 아니면 지원금, 뭔가 이런 현황까지 같이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업무 루틴 파악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자금 이출일 정리, 그리고 일별, 주별, 월별 업무 정리하시는 거, 그리고 내 업무를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업데이트를 어느 주기로 해야 되는지 좀 기준을 정하셔서 내 업무 루틴을 파악하는 거. 네,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만 네. 정리가 돼도 우리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도 이 회사는 격리회계가 이러한 항목들이 있고 네.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그래도 한번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겠네요.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 링크랑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링크 통해서 저희 자료 요청 그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뭔가 조감도나 이런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 1대1 코칭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격리법의 1조 채널로 신청해주시면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박예진 컨설턴트님이 준비했다고 하고요. 이거를 공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격리법인 1조 카카오 채널 추가해 주시고 거기에 설문이 있어요. 뭐 어떠한 강의를 듣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다음 강의에 대한 설문이니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름 및 카카오 그 닉네임을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이제 연간 교육 캘린더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격리나라 라이브 강의는 격리나라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 새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격리회계 실무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뭔가 혹시나 강의나 이런 거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격리나라 TV 오픈 채팅방 또는 카카오 채널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길카이브님이 질문해주신 이 영상을 또 볼 수 있나요? 이 영상은 지금 이 링크 격리나라 TV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프로그램으로 격리나라를 사용하고 있다, 조금 근데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이제 격리나라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거나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저는 아까 격리나라를 사용하더라도 그 현황을 먼저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격리나라에 적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 격리나라를 하게 되면은 바로 앞단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전체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격리나라나 다른 뭐 프로그램 사용하신다면 다른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 여기에 한번 이제 세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2024년에 저희가 계획한 것의 절반이 갔고요. 7월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찾아뵙나요? 네, 7월에는 먼저 뭔가 업종별 프로젝트 손익 관리하시는 방법, 요거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쇼핑몰, 되게 여러 가지 제조업 부서별로 뭐 이제 KPI 뽑으셔야 되는 곳들, 뭔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가 적용 사례랑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7월의 강의도 너무나 유익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 쉼없이 이제 한 1시간 달려왔는데요. 오늘 진행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네, 오늘 진행해 보니까요. 오늘 되게 날씨가 더운데도 오늘 되게 많은 분이 와주셨어요.
네, 한 80분 이상 이렇게 네네. 오셨던 것 같아요. 많이 와주셨네요. 네. 네. 덥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직원 경비 사용 내역 관리 팁 강의도 부탁드립니다. 요 경비 사용 관리 내역은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했었는데, 보통 직원 경비라고 하시면은 그 개인 카드 경비 쓰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전에 이제 그 박예진 컨설턴트님이 진행했던 강의가 법인카드 사용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강의했으니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김수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길카이브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모든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한 등대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경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표님께는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 경리에게 실무자분들께는 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실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든든한 파트너 컨설턴트 박예진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것처럼 이제 어려운 격리 업무 격리나라로 쉽게 이제 이 라이브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특전으로 1개월 무료로 신청하기를 드린다고 하니 만약에 좀 관심이 있는데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경리나라 TV에도 경리나라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팁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팅방에도 참여하셔서 많은 질문 해주세요. 네. 네, 김민정님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이 황금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조금 못다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 그 뭐 채팅방이나 아니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7월에 또 더욱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